이번 2강에서는 저희가 자바를 처음 접하게 됩니다. 자바 언어는 객체 지향 언어로서 객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2강의 구성은 첫 번째는 객체 지향 언어, 그리고 자바 언어의 특징인 컴파일러 언어의 특징, 그리고 세 번째는 자바에서 객체를 정의하는 클래스의 개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자바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 2 자바란 중요 키워드는 OOP, 컴파일러, 그리고 클래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발자는 문제를 프로그램으로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그 프로그램 도구를 저희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사람이 컴퓨터에게 명령을 지시하고 컴퓨터가 처리된 결과를 리턴하여 컴퓨터를 통해서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바 언어는 고급 언어로서 개발자 중심의 문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객체 지향 언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지향 언어는 이 객체라는 단어는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객체 지향 언어는 에서 이 객체를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조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을 준비하듯 객체를 만들어 놓고 객체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조립하여 필요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객체는 부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에는 여러 개의 부품이 있다. 그 부품을 하나하나 그 모든 부품을 객체 한 개 한 개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자바를 공부할 때는 여기 있는 부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바는 처음부터 객체 지향 언어로 설계되어 있고요. 그리고 클래스 기반으로 작성을 합니다. 또 클래스에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필드 변수와 메서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필드 변수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필드 변수는 값을 저장하는 것을 의미하고 메소드는 어떠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바를 공부하기 이전에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이다. 자바는 클래스 기반으로 작성을 한다. 자바의 하나의 클래스는 필드 변수와 메소드로 정의할 수 있다. 필드 변수는 값을 저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메소드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컴파일러 언어라는 개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언어는 자바 언어인데 이 자바 언어는 컴파일러 언어라고 합니다. 컴파일러 언어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가 작성한 소스 파일을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합니다. 변환된 기계어를 컴퓨터가 실행을 합니다. 그림으로 확인을 해보면 개발자가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기계는 실행을 합니다. 여기서 기계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컴퓨터가 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개발자가 작성을 합니다. 이 작성한 파일을 저희는 소스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바로 작성한 파일의 확장자는 자바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는 개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합니다. 저희가 여기 보시는 이 단어들의 의미를 공부하시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겠고, 그리고 이 의미는 인간이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는 이진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이렇게 이진수로 변환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컴파일러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자바 소스 파일을 기계어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언어는 소스 파일과 이 소스 파일을 컴파일러를 통해서 기계어로 만들고 이 기계어를 실행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여기서 개발자가 작성한 소스 파일은 확장자가 자바로 되어 있고 이 소스 파일을 컴파일한 파일이 생성이 되면 그 컴파일된 파일은 클래스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바 가상기계, 우리는 이거를 JVM이라고 합니다. 자바 버추얼 머신, JVM에서 자바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합니다. 이때는 기계어로 번역된 파일을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 실행을 하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바를 조금 더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장에 저희가 기억해야 할 단어는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객체는 조금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성하는 부품으로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어떠한 문제를 자바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제를 살펴보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객체는 하나의 부품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그 객체를 클래스라는 키워드로 정의를 합니다. 여기까지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실 세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자동차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현실 세계에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2000cc급 엔진이 필요하고요. 자동차 엔진을 제조하는 회사 정보, 자동차와 연결이 가능한 기능이 있는가, 자동차와 연결을 해제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엔진이라는 부품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엔진이라는 아까 객체는 하나의 부품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엔진이지만 자바에서는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서 이 엔진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바에서 정의한 객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퍼블릭, 클래스 이런 단어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하지 않는 단어는 일단은 그냥 보고 계시면 됩니다. 추후에 이 단어들이 다 언급이 될 테니까 지금 저희가 객체를 이해하는 데서는 이 단어는 잠깐 배제하고 제가 언급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적고 엔진이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현재 이 엔진이라는 것이 바로 객체의 이름이 되겠고요. 이 엔진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줄로 정의를 했습니다. 현재 여기 있는 부분들도 저희가 추후에 배우게 될 테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은 객체라고 한다는 것은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이 객체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이 두 부분에 초점을 둬서 객체가 무엇인지 이해하시는 데 중점을 잡으시고 이 정보를 저장하는 이 코드와 그 다음에 기능을 정의하는 이 코드는 저희가 앞으로 배워야 될 과정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현실 세계에서는 어떠한 자동차를 만드는 프로젝트,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떤 부품이 필요한지 이렇게 체크하듯이 자바에서는 이 객체를 클래스라는 키워드로 객체를 정의하고 이 객체는 어떠한 정보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를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현실 세계에서 2000cc급 엔진을 객체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실 세계에서 회사의 정보를 이렇게 정의를 했고 현실 세계에서 연결이 가능한 기능이 있는가 요거는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현실 세계에서 연결을 해제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는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객체 지향 언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현실 세계의 정의를
자바의 클래스로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바에서 정의한 객체를 다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 클래스, 여기서 퍼블릭은 저희가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요.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객체를 정의를 합니다. 요 뒤에 엔진이라는 것이 클래스 이름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괄호가 있습니다. 중괄호. 중괄호. 요게 바로 영역을 의미하는 블록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 뒤에 있는 이 중괄호에 여기 실선이 쳐져 있는 부분을 클래스 블록이라고 합니다. 이 클래스 블록이 바로 이 클래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클래스는 전 강의에서 설명드렸듯이 값을 저장하는 곳과 그 다음에 기능을 정의하는 부분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 세 줄은 값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name이라는 이름을 만들고 이 이름에 2000cc 엔진이란 값을 저장을 한 거고, max energy라는 이름을 만들고 이 이름에는 2000이라는 값을 저장을 한 거고, company made라는 이름을 만들고 이 이름에 김 컴퍼니라는 값을 저장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강의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강의에서의 포인트는 객체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체는 어떠한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서 다음 시간에 이 값을 저장하는 것을 자세히 공부할 때 그때 이 문법은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객체는 값을 저장하는 부분과 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public void,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부분, 소괄호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 소괄호가 이렇게 있는 부분은 요거를 저희는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얘는 이 엔진이라는 클래스는 두 개의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소드는 connect to line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메소드고, 두 번째 메소드는 disconnect to line이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소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건전지에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이쪽은 플러스 극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어떤 정기적인 부분을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 이 에너지가 값이 되는 거고, 이 플러스 부분과 마이너스 부분이 바로 이 메소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저희가 객체를 이해하는 부분에 중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습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1번과 3번에서 클래스와 메소드를 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클래스는 어떤 객체를 우리가 정의하는 것을 클래스라고 저희가 이전에 공부를 했고요. 메소드는 이 클래스에서 어떠한 기능을 정의한 것이라고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1번과 2번과 3번을 읽어보시고, 자, 요 1번과 2번, 3번을 분석하신 다음에 클래스 이름은 과연 무엇이고 메소드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 한번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정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클래스는 어떠한 부품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과 2번에 3번을 쭉 읽어보시면 저희가 지금 정의하려고 하는 부품, 고양이를 부품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저희가 정의하려고 하는 대상은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을 저희가 고양이랑 연관성 있는 캣이라고 저희가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클래스 이름은 개발자에 의해서 이름이 바뀔 수 있고요. 두 번째, 고양이는 음식을 먹는 기능이 있다. 고양이는 달리는 기능이 있다. 여기서 메소드는 기능과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3번 중에서 음식을 먹는 기능,
그리고 달리는 기능이라는 이 두 가지의 정의는 메소드랑 연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기능을 화면에 보이시는 eating이라는 메소드로 정의를 하고 달리는 기능을 runCat이라는 메소드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화면을 보시고 이런 문제를 보시고 이 문제에서 어떻게 클래스를 만들고 어떠한 기능을 만드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 놓으시고 이런 감각을 기르신다면 객체 지향 언어를 공부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2장 추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습하기 두 번째 예제입니다. 예제를 풀기 전에 복습을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이 복습하는 화면에서는 용어를 중심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강의에서는 첫 번째는 용어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뒤에 있는 강의에서는 실제 예제를 통해서 클래스가 무엇인지, 객체가 무엇인지, 메소드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어랑 친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용어의 정의를 암기하고 이 용어와 친해지는 것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int라고 하고 사이즈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70 이렇게 지정한다면 사이즈라는 값은 정수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엔진이라는 이런 자료형은 엔진이라는 것은 인트로 표현할 수도 없고 스트링 한 개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클래스로 정의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클래스는 인트나 스트링 이렇게 단일 값으로 저장할 수 없는 복합적인 존재를 정의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클래스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저장하는 값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public void 네모 박스 쳐져 있는 부분을 메소드 이름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부분을 소괄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메소드라고 합니다. 메소드는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어떠한 정의를 가지고 있느냐면 바로 어떤 기능, 동작을 수행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예를 들자면 사람은 눈이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값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보는 행위, 손으로 주먹을 쥐는 행위 이런 것들은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는 어떠한 사물을 표현할 때 단일 자료형으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클래스로 지정을 해서 대상을 표현을 합니다. 이때 표현할 때는 값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라고 한다는 건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 그리고 이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이 어떠한 값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암기하시면서 두 번째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정정하겠습니다. 1번부터 4번에서 클래스와 메소드를 구분해 보세요. 클래스는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면은 리모컨을 만든다. 리모컨에는 버튼 10개가 있다. 3번도 읽어보고 4번도 읽어봤을 때 여기서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은 리모컨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리모컨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대상하려고 하는 이 표현은, 다시 말해서 클래스는 크게 값과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값과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소드는 다른 말로 기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래스는 값과 메소드를 가지고 있다. 값은 가지고 있는, 실제 필요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의미하고 메소드는 어떤 행위를 의미하고 있죠. 자, 그러면 2번 보겠습니다.
리모컨에는 버튼이 10개를 가지고 있다. 10개가 있다. 10개를 가지고 있다. 네, 감이 오시죠? 이 버튼은 값에 의미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보겠습니다. 이전 버튼을 누르면 이전 채널로 이동한다. 뭔가 기능 같은 느낌이 들죠. 예. 그리고 VOD 버튼을 누르면 VOD 화면으로 이동한다. 이것도 값이라 하기엔 좀 그렇고 기능에 더 가깝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기능, 이 부분도 기능,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클래스란 형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클래스는 클래스의 이름과 그리고 값과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을 클래스를 만들고 이 클래스를 실제 사용하게끔 만들어서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이 바로 객체 지향 언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실습하기 두 번째 정답을 확인합니다. 정답을 확인하기 전에 용어를 먼저 정리를 하면서 복습을 하겠습니다. 클래스라는 용어가 있고요. 클래스 안에는 값을 지정하는 부분과 기능을 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클래스는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이 되고, 값은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이 저장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능은 내가 정의하려고 하는 클래스가 가진 기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값을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값을 저장하는 것을 변수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기능을 가진 것을 메소드라고 합니다. 이 용어를 먼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클래스는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값과 기능, 이 값은 무언가 저장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값을 저장하는 것을 변수라고 한다. 그리고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은 기능이 있다. 이 기능은 메소드라고 한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정의를 기억하시는 시간입니다. 값을 어떻게 만드는지, 기능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 부분은 계속 강의가 있을 예정이니 그때 실습을 통해서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론을 가지고 문제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2번과 3번과 4번 중에 얘는 3이 아니라 4가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자, 현재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의 시나리오를 읽어보면 자, 어떤 것이 클래스가 되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스는 개발자가 만들고 싶은 자료형입니다. 저희가 만들고 싶은 것이 리모컨, 버튼, 채널, VOD 이런 단어가 있는데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건 리모컨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컨을 클래스 이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컨에는 버튼 10개가 있습니다. 이 버튼 10개를 값으로 표현할 것인가, 기능으로 표현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버튼을 누른다. 이것은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버튼 10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장하고 있다는 의미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 10개는 값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값은 무언가를 저장하는 의미이고 무언가 저장한다는 것은 바로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버튼 10개는 변수로 볼 수 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이전 버튼을 누르면 이전 채널로 이동한다. 이거는 메소드라 볼 수 있고 4번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기능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메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실 때는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문제를 풀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때는 항상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용어적인 부분을 정리하시면서 매칭을 시키다 보면, 그리고 많은 예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객체지향 언어에 대한 공부를 하였습니다. 객체라는 단어는 조금 많은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접할 때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객체는 자동차를 구성하는 하나의 부품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 자바에서는 그 객체를 클래스로 정의를 합니다. 클래스를 정의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부분은 클래스의 이름과 그리고 클래스를 구성하고 있는 변수, 변수는 값을 저장하는 부분, 그리고 클래스를 구성하는 메소드, 메소드는 어떠한 기능을 정의한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수부터는 그 값에 대한 코딩의 부분에, 값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저희가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는 메소드에 대한 기능을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값에 대한 자바의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자바 언어는 객체지향 언어이다, 그리고 그 클래스 안에 값을 저장하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한다 라는 목표를 정확하게 생각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